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에서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전에 패배를 당하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3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아스톤 빌라와의 4위 자리를 두고 치렀던 경기여서 그 결과에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의 톱 스트라이커 능력을 여러 매체에서 재조명했는데요. A매치 기간 동안 모든 경기 풀타임 출전한 손흥민 선수의 체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팬들이 많았지만 그의 이번 경기 보여준 폼은 절정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3번이나 골망을 갈랐으나 모두 오프사이드로 골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축구 분석 프로그램인 MOTD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로 손흥민이 빈번한 오프사이드 반칙에 대한 아쉬움과 의문을 표현했는데 패널로 나온 축구 전문가 디온 더블리는 이에 대해 황당하다듯이 바로 반박하며 갓 오프사이드 장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포지션이나 침투하는 타이밍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며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상황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축구 전문가의 오프사이드 분석 장면을 먼저 살펴보고 이번 경기의 좋은 활약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이 진행한 윙어 탑10에서 올해 톱 스트라이커로만 뛰었던 손흥민이 상위에 랭크되는 재밌는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너무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오프사이드 골 장면입니다. 전반 43분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아 침투하는 손흥민, 절망적인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전문가가 언급한 아쉬웠던 점은 손흥민의 침투 타이밍 속도는 완벽했지만 호이비에르가 바로 원터치로 찔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침투 타이밍과 속도는 완벽했고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을 위치였는데 좀 더 정밀한 패스를 하려고 준비 동작을 가져간 간발의 타이밍의 차이로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에 호이비에르 본인도 스스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오프사이드 골 취소 장면은 후반 58분에 나왔습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가 브레난 존슨의 패스를 받기 직전 브레난 존슨의 위치부터가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의 포지션 우치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레난 존슨이 손흥민에게 준 시점에서 손흥민의 위치만 보면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오프사이드 골 장면은 후반 84분 나왔습니다. 이때도 보면 포로가 골대를 맞추는 위협적인 슈팅을 할 때 유일하게 손흥민만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의식해 수비 라인과 맞추려 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쪽 윙어로 출전한 클루셉스키나 브레난 존슨의 경우 가만히 걷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골에 대한 집중력이 높은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 세컨드볼을 의식한 손흥민이 대단한 것이지 오프사이드 위치가 선언된 건 정말 간발의 차이로 불어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손흥민의 스트라이커로서 톱클래스의 실력을 보여준 여러 장면이 있는데요. 토트넘의 기회 창출을 주도하던 매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시점에서 손흥민이 이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톱 스트라이커로서 벤탄쿠르의 패스를 원터치로 클루셉스키에게 돌려줘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아쉽게 골대를 맞췄습니다. 후반 49분 스트라이커로서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헤딩이 나옵니다. 지난 A매치 기간 중국전에서 헤딩골을 정말 오랜만에 넣었던 손흥민인데요. 이제 스트라이커로서 헤딩할 기회도 많아질 것 같아 점점 기대됩니다. 후반 55분 클루셉스키와 2대1 패스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손흥민이 힐 패스로 클루셉스키에게 완벽한 패스 타이밍을 만들었고 반대쪽에 뛰어들던 브레난 존슨에게 주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발을 갖다 대지 못했습니다. 이번 토트넘 아스톤 빌라 경기 이후 축구 통계 업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슈팅 3회, 키패스 3회, 패스 성공률 88%라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에는 오프사이드로 선언된 3번의 슈팅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간발의 차이로 놓친 상황까지 포함한다면 총 6회 슈팅에 유슈팅을 4회였고 그중 3번이 골대를 갈랐다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소식은 영국 축구 전문가들이 모여 프리미어리그 탑10 위거를 뽑는 컨텐츠를 진행했는데 올 시즌 스트라이커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을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 다음으로 세 번째에 랭크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카요 사카와 2위를 두고 심각하게 패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살라의 지난 시즌 위대한 퍼포먼스를 언급하며 1위에 올려놓고 2위를 두고 사카와 손흥민을 비교했는데요.
이때 손흥민의 페널티킥 없는 프리미어리그 골을 8골을 언급하며 이의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일부 패널이 그는 지금 스트라이커잖아. 사카가 2위에 랭크되는 게 맞다며 결국 3위에 랭크됐는데요. 하지만 그 패널의 말대로 스트라이커로 올 시즌을 보낸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톱위어들을 제치고 3위를 한 것만 봐도 그의 위에서의 능력이 현지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토트넘은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보여준 경기력만 보면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는 한 토트넘이 상위권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 현재 토트넘의 부상이 9명, 출장 정지가 2명인 상황에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구단주 레비 회장이 짠돌이의 행보보다는 우승 경쟁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축구의 한류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